자, 특정 요소 모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질문하신 분은 이게 특정 요소인지 모형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일단 가로 4번에 대한 내용이고 노동자의 소득 분배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 사무에서 정리에 따른 장기적인 소득 분배 효과를 물어보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일단 요거 그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문제가 지금 안 떠 있어서 그 문제 보시면 특정 요소라고 딱 돼 있어요. 문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 특정 요소 모형이고 특정 요소는 단기예요, 장기예요? 소득 분배 설명할 때 단기죠, 단기.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XJ 있고 YJ 있고 그래서 XJ, YJ 있는데 XJ, YJ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있더라. 근데 여기에 특정 요소가 있다. 특정 요소는 이동할 수 없는 요소, 특화 요소.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다는 거는 단기를 말한다는 거죠. 장기는 자유롭게 다 이동하는 거고 단기는 어떤 요소가 이동을 못하면 그때는 단기라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XJ에 특정 요소인 자본이 있고 K라고 볼게요. 자본이 있고 그럼 XJ에 꼭 필요한 특정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XJ만 투입되는 거고 다른 데는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YJ 마찬가지로 특정 요소가 있더라. 그걸 토지라고 보자. T로 쓸게요, 그냥. 토지. 그래서 토지도 YJ에 꼭 들어가는 특정 요소이더라.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생산 요소 또. 노동 무슨 요소? 그러면 유동 요소. 움직일 수 있는 유동 요소. 이런 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L 노동 자, 해놓고 그 문제에서 뭐 했냐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설명했어요. 가격 상승하는 케이스. 그래서 앞에 뭐 했었냐면 기후의 변화로 가격이 올라간다. 이때 농산물이 XJ였거든요. 여기 농산물. 그래서 XJ가 올라가면 농산물 쪽은 어떻게 돼요? 토지가 있는 쪽이 농산물 아닌가요? 여기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소 아무거나 제가 그냥 가정한 거예요. 왜냐 여기 다른 거 들어갔을 거예요. 그 문제에서 맞죠? 근데 일부러 그냥 자본, 토지로 구분해서 쓴 것뿐이고 이게 이제 우리 생산 가능성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XJ, YJ에서 생산 가능성 있었고 직선이 있었잖아요. PY분의 PX. 그래서 PX가 상승하면 이게 가파르게 움직이니까 생산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XJ 생산은 증가하고 YJ 생산은 감소하고. 그래서 가격 상승하면 XJ 쪽의 생산이 증가하고 YJ 쪽은 생산이 감소하고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산 증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이라는 생산 소도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쪽. 그럼 일로 쭉 움직일 때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 쪽에. 그러면 자본의 한계 생산, NPK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NPK는 커지죠. 다시 노동이 자본으로 쏠리게 되면 자본과 노동의 결합비로 해서 노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본의 생산성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아진다. 그럼 이때 실질 소득. 자, 노동 한계 생산 얘기할 때 NPL 이렇게 나오면 이게 노동 한계 생산은 뭐랑 같아요? 실질 임금과 같다라고 했었어요. 실질 임금.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의 뭐예요? 실질 소득이죠. 노동자의 실질 소득. 그래서 NPK 나오면 이건 자본가의 실질 소득 나타낸다. 올라가니까 이것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XJ 가격 올라가면 농산물이 XJ라면 농산물의 특화 요소, 특정 요소의 실질 소득 뭐하고 증가하고 얘가 이득 본다는 거죠. 여기 있는. 반면 토지는요. 노동이 빠져나가니까 한계 생산은 반대로 줄죠. 그러니까 노동자 결합이 줄잖아요. 노동자 빠져나가니까 토지의 생산성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MPT는 떨어진다. 그럼 역시 똑같이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그래서 지금 위쪽은 누구예요? 자본이니까 자본가는 이득을 얻고 이쪽은 토지 소유자인 지주는 손해를 보고 이걸 특정 요소 모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기 아니라 일단 단기다. 특정 요소 모형은. 근데 두 번째. 자, 노동자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 그러면 여기도 노동자 있고요. 여기도 노동자 있어요. 지금. 자, 노동자가 여기서 일로 이동해요. 이쪽. 근데 이제 교재 보시면 분석하기 되게 복잡하긴 한데 가장 갓된 게 뭐냐면 한계 생산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해. 한계 생산. 여기 노동자 많아지죠. 여기 쪽에. 이 산업 쪽으로. 그럼 노동의 한계 생산 어떻게 돼요? NPL은 노동자 많아지잖아요. 생산성은 떨어지죠. 그게 한계 생산 체감 법칙. 그러니까 그 생산 요소가 많아지면 북적북적거리니까 오히려 생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NPL은 떨어지죠. 그러면 실제 소득은 감소한다고요. 즉 X제 산업, 농산물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손해 본다고요. 이쪽은. 그래서 보시면 분배 몫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제와의 어느 정도 소비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X제 쪽이죠. 여기 있는 노동자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X제를 소비하는 노동자들은 손해 본다. 근데 그게 이제 헷갈리면 NPL로 그냥 하시면 제일 편하다고요. NPL 떨어지니까 노동자가 X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 본다. 반면 Y제 쪽은요. 노동자 빠져나가니까 NPL이 올라가죠. 이쪽은 또. 그러면 Y제 쪽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수가 줄어드니까 얼마나 대우가 좋겠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실제 소득이 올라간다. 그래서 노동자가 X제 쪽에 있냐 Y제 쪽에 있냐에 따라서 분배 몫이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NPL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냥 교재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죠. PX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농산물 소비하는 노동자들은 손해야 이득이에요? 손해 본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산물을 자주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죠. 이쪽이. 근데 NPL을 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제가 NPL 일부러 설명을 줬다. 그래서 분배 몫이 X제냐 Y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두제와의 어느 정도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농산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오히려 손해본다라는 거죠. 다른 제야 소비는 오히려 이득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격 상승으로 생산에 집약적 사용되는 노동자는 실질소득이 감소해요. 일단 가격이 올라가니까 직관적으로. 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농산물 사는 사람은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정 요소 모형 이런 식으로 좀 분석해 주시면 제일 편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특정 요소 모형. 됐어요? 질문 있으세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